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학생이 민 예지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요. 2차 방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강의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방식에서 앞에서는 인수분해 배웠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로도 안 되는 것들이 또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 어려운 2차 방식을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심화 버전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고요. 저는 80점 말고 100점 맞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은 이 강의가 필수죠. 자,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요.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면 우리는 자동으로 개념이 이렇게 정립되면서 확실하게 딱딱딱 그 서랍장에 잘 정리되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리뭉실한 그러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선생님과 함께 똑바로 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요. 77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번을 같이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모든 문제집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개념 자체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별표를 치시고 저와 함께 x값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거야. 봐봐. 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A와 X와 B와 C. 네 개나 있지. 근데 다 동급의 레벨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X고요. A, B, C는 상수야. 그냥 수야, 수. 상수. 항상 정해져 있는 수죠. 근데 X는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그 X를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야. 해.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다. 이거지. 근데 그거를 인수분해 안 하고 단번에 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한 번에 구하는 것을 그 공식을 배울 겁니다. 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여기 지금 문제집에는 이제 그걸 유도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눈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로 전체를 나누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니까 양변을 a로 이렇게 나눈 거야. a는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또 a분의 c 이퀄 분자가 0이면 언제나 0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 식을 x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요. 얘를 갖다가 뿅 넘겨. 그럼 앞에 플러스면은 넘길 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넘어가잖아요. 이 수가. 맞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양변에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둘 다 더하자. 뭘 더하냐?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걸 생각해 주는가 하면요. 이 식을 x 플러스 어떤 거에 제곱으로 고치고 싶은 것이야.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제곱형으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x 들어갔어.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봐봐. 1차 앞에 있는 것을 반등분한 것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반등분한다 그 말은 뭐야? 2로 나눈다는 거야. 자, 2로 나눠주면 분모에 2가 있어지면 2로 나눈 거잖아요. 맞지? 걔가 쏙 들어가면 돼. 선생님 왜 그러죠? 자, 왜냐면 이 제곱형을 전개한다고 거꾸로 생각해볼까? 전개하면요. 앞에 거의 제곱 맞지? 더하기 공식이 뭐죠?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지. 그러니까 2를 곱해주는 공식 자체가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이거니까 얘랑 없애주면은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도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거꾸로 공식에 2를 곱해주니까 녀석 갈 때는 반대로 2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 더하면 될까? 뒤에 있는 것을 제곱해주면은 얼마다?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지. 맞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같은 숫자를 양변에 더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세 개의 항은요.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제 오른쪽 이것만 정리해 볼까? 정리해 주려면 분수를 정리하려면요. 통분밖에 없습니다. 통분합니다. 여기 A고요. 여기 4A 제곱이지. 그럼 얘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4A 제곱으로 통분합니다. 그렇다면은 B제곱부터 쓰고요. 여기다가 4A를 곱해서 여기다가 4A를 곱해가지고 똑같아졌잖아. 그럼 이쪽도 4A를 곱해야 정상이지. 그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4A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곱해주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분수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x 플러스 이제 이 제곱을 없애고 싶다? 여러분, 제곱을 없애려면 어떻게 했었죠? 이퀄 제곱을 없앨 수가 있어.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뿔마 루트만 씌워주면 돼. 그죠? 기억나?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조그맣게 우리가 a제곱이 3이야. 근데 이 제곱을 없애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죠? a는 뿔마 루트 이렇게 해주면은 자동으로 a가 나왔다 그거야. 그것처럼 제곱을 벗겨주면 뿔마 루트를 붙여주면 된다. 어디에? 얘네들은 그대로 있었잖아. 자, 사과야. 사과를 그대로 갖다가 그려주면 돼.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알겠죠? 어? 제곱만 없애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써야지. 2a분의 b 이렇게 된 겁니다. 됐지?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이 거의 다 달성됐습니다. 플러스 2a분의 b만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어. 그치? 얘 플러스니까요. 얘를 없애주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주면 저쪽은 x만 남잖아. 우리 목적이 x니까. 맞죠? 그래서 x를 구했고요.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 딱 보니까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식을 보아하니 이 루트를 분자 분모에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분모에 루트 씌워주면요. 루트 4a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뿔마. 자, 루트 해줄게요. 4a 제곱. 분자도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죠. 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루트 4a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죠? 2a잖아. 그쵸? 2a를 제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값은 자, 다시 한번. 자, 루트 속에서 4a 제곱이라는 건요. 2a를 제곱한 거거든. 제곱하면 4a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2a야. 그 분모 여기는 2a고 얘도 2a니까 어때요? 똑같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면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분모는 둘 다 2a고요. 자, 이거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b.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만큼을 정리한 식이 바로 이겁니다. 응? 분수가 두 개인데 분모가 똑같아. 그래서 하나의 분모를 해주고 나머지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죠? 자, 금방 구한 것이 바로 뭐냐? x를 구한 거잖아. 그죠? x를 구한 식이 바로 이 식이 된 거예요. 정리합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나와 있는 문제에서 요구사항은요. 이 식이야, 이 식. 이 식은 그냥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그 일반형을 구한 답이 뭐냐? 답이 이게 된 겁니다. x가 바로 이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아주 그냥 공식으로 외운다면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 이름이 그래서 근의 공식이야.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이 참 선생님 볼 때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요. 선생님은 이유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복받을 착한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근의 공식, 수학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안 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미팅하거나 이럴 때 근의 공식이 뭔지는 알아야지 이게 대화가 될 거야 아마. 응?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을 나중에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근의 공식은 정말 누구나 좀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다 같이 외워봅니다. x는 2의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자, 다시 한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식의 일반식이야. 그 식의 근의 공식은 이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공식이야. 다시 외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에서 그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또 공식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 봐봐봐. 여기는 얘가요. 만약에 3이라고 해볼게. 이 식. 이 자리에 3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와 같이 x값이 몇 개예요? 그때는? 2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x의 넘버, 개수가 두 개가 될 때는요. 이 식이 3, 이와 같이 양수일 때는 루트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2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 여기는 이 식을 우리가 한번 D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 D가 양수일 때는 2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이 D가요. 0이면 어떻게 될까? 0이면 루트 0은 0이거든. 그러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x는 그냥 요거잖아. 요거. 그치? 그러면 그때는 x값이 몇 개예요? 1개잖아. 1개.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개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이 속에 있는 것이 요만큼의 결과가 0일 때네. 그치? 자, 마찬가지로 d가 음수인 경우 이 자리가 마이너스,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중학교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허상이다. 그래서 허수라고 해. 우리도 그 허상 있잖아. 허상. 그 물속에 물 위에 비친 달 이런 거. 진짜는 아니지만 허상이지. 근데 없진 않아. 거울 속에 비친 나. 어때요? 허상이야. 진짜는 아니지만 또 없진 않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허수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여러분 이런 루트 안에 있는 음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우는 거다. 알겠죠? 근데 이게 문제야. 우리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은 중학교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요. 루트 속에는 음수인 것은 없다라고 치는 겁니다. 음수일 때는 따라서 이때는 x의 개수가 자체가 수가 없는데 자체가 수가 없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수가 0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얘를요 판별할 수가 있겠다. x의 개수가 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니까요. 얘 이름을 그래서 판별식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공식 명칭이야. 알겠죠? 판별식이다.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때는 근의 개수 2개. D가 0일 때는 근의 개수 1개. 음수일 때는 없다. 알겠죠?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그 다음 응용 문제들 같이 보겠습니다. 금방 한 것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집에서는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되고요. 자, 78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2번을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하면 3번이요. 같이 볼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요. 문제가 뭐냐면 근의 개수만 구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금방 했던 판별식 D의 문제지. 다시 한번 앞으로 갈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판별식 D가 이거 배웠잖아. 이거일 땐 이거다. 그죠? D가 뭐였는데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치? 자,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요. 잠깐 좀 응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식은 기본적인 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자, 이 기본적인 이 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판별식 D를 무조건 이렇게 이 B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B가요. 때로는 이 B 다시 이렇게 짝수가 올 수도 있잖아. 여기처럼. 그죠? 짝수지? 1차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한번 B 자리를 선생님이 2B 다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B가, 자 봐봐. 이 B가 이 B 다시니까 여기는 B 대신에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 B 다시,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요. 4하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금방 선생님과 함께 판별식 T가 누구랑 비교했죠? 0을 기준으로 크다, 같다, 작다 이랬거든. 누구랑 비교? 0이랑 비교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쪽도 이 판별식 D가 말이야. 이게 0이랑 비교했을 때 양수다, 0이다 또는 음수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건데 봐봐봐. 이런 식이 있을 때 양변을 4로 나누어도 돼, 안 돼? 똑같이 양변에 나눠봅니다. 나눠. 그러면 어때요? 이것분의 이거 하면 나눠주죠. 또 이것분의 이거 하면 나눠지지. 결과적으로는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 거죠. 여기 4분의 0이니까 얼마야? 0이지. 그럼 부등호의 부호가 바뀔까 안 바뀔까? 양수로 나눠주어도 부등호의 부호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치?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 이것은 바뀌지 않으면서 식이 똑같아지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 원래 이 식인데 이 식이 이 안에 200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200 그럼 너무 숫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복잡하단 말이지. 그때에 이 자리가 짝수일 때는 결과적으로 이 B-, 이 빼고 B-만 가지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만 해줘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얘가 근의 개수가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판별식 D 이거를 배웠지만 어떤 것도 맞다. 4분의 T라고 할게. 금방 4로 나눴죠? 그래서 판별식 D도 맞지만 4분의 D를 해줬을 때에도 이것에 의해서 근의 개수가 2개, 1개, 0개라는 것을 분리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했던 거 근의 개수 이제 3번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요.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근의 개수 이거야. 근데 이 앞에 보니까 얘는 자 2x의 제곱 플러스 2를 한다면은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x 이런 식이죠 현재. 그래서 얘가 2b- 아까처럼 2b-로 볼 수 있다.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a는 얼마고요? a 자리가 2입니다. b-는 얼마고요? b-는 마이너스 1이죠. c는 얼마고요? c 자리에 3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맞게 a가 뭔지 b-가 뭔지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공식에 의하면은 선생님과 4분의 d를 다시 한번 배웠죠. 그게 뭐였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거든. 이게 공식이었거든. 그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b-는 마이너스 1, 2였고요. a는 2였고요. c는 3이었어요.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6이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다. 음수지. 그래서 이게 음수야. 판별식 D를 해주니까 음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음수일 때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판별식 D가 음수. 음수일 때는 누구? 근의 개수는 몇 개? 없다. 0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따라서 이 문제도 3번 문제도요. 굳이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판별식 D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단번에 이거의 근은 실근은 없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 그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번의 답 근의 개수는 빵개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금방 배운 거 판별식 D를 배웠지만 몇 분의 D요? 4분의 D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단번에 답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밑에 있는 필수 예제 3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자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k는 0이 있대요. 이번은 선생님과 함께요. 1번 같이 볼게요.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대.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근의 개수가 근이 2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판별식 D. X 앞에 딱 보니까는 2의 배수죠. 이때 선생님과 함께 4분의 D를 배웠었지. 근이 2개면 이 판별식 D는 0보다 클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했어요? 공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4분의 D를 같이 한번 봅니다. 얘는 6이니까 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B''인 거야. B'.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공식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거든. 따라서 B' 자리에 얘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A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B' X. 알겠지? 플러스 C는 0. 이렇게 봐야 된다. 나와 있는 식을 이렇게 보시면은 A가 3이고요. 이 B' 자리에 얼마가 있는 거다?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 3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C 자리는 역시 마이너스 K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B' 자리에다가 그대로 자 3의 제곱 마이너스 A 자리에는 3이 있잖아. 또 C 자리에는 마이너스 K가 있잖아. 넣어준 거야. 그대로 그냥. 그죠?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얘가요. 9 플러스 3K 0보다 크다. 식이 나왔습니다. 3K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맞아? 자, 3 나눠주면요. 얘는 얼마죠? K는 3 나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라고 K 범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1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럼 2번은 뭐야? 2번은요. 중군을 갔는데 중군이 나오는 조건은 뭐였어? 판별식 D가 근의 개수가 이것은 근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군은. 그래서 그때는 D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야. 금방 했을 때의 이 값이 K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클 때가 근이 2개였지. 그럼 이제 이게 바로 뭐야? 기준점이. K가 얘는 안 해봐도 마이너스 3일 때가 바로 중군을 갖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제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금방 했던 것들 기본 저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았으니까요. 약간 이제 응용 버전이 또 나오는 거야. 필수 예제 4번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식이 쉽게 보이지 않는 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자, 4번에 그 3번 볼게요. 자, 2x-1,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x 제곱이야.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 이 2차 방정식의 이번에는 근을 아예 구하래. 자, 전개합니다. 나와 있는 식 전개하면요. 얘는 식이 어떻게 보여요? A-B 있으면 이 식은 똑같이 생겼죠? A 플러스 B 이런 스타일이지. 그래서 이것에 관한 공식은 있었습니다. 뭐였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그것에 의하면 이 식은 앞에 거의 제곱.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공식. 뒤에 거의 제곱. 맞죠? 자,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4x의 제곱이잖아요. 이럴 때 한쪽으로 싹 넘긴다고 했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뭐 어때? 써야지 뭐. 자, 이것을 계산하니까요. 4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1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된 거야. 얘는 뭐 더 쉽게 x 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냥 근의 공식이 로 하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식을 전개해서 옮겨서 푸니까 답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요. 어디 보냐? 5번 문제 중요합니다. 자, 5번 문제. 2차 방정식을 역시 푸는 건데 좀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퀄 마이너스 8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전개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식이 이거하고 어때요?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한 방에 봐. 하나의 사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응?
그래서 얘를 잠깐 동안 A라고 치환할 수 있지. 그냥 한 방으로 보겠다. 한 개로 보겠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가? A제곱 마이너스 6A 넘겨. 그러면 플러스 8 이퀄 항상 한쪽을 빵 되게 만든다. 이것은 이제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인수분해 합니다. 쉽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이퀄 0인데 AA 둘 다 하나씩 쪼개고요. 자, 곱해서 8 되고 더해서 6 되는 거 얼마죠? 248. 248. 그치? 그다음에 부호가 곱해서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 뿔뿔 또는 마마. 그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을 때 둘 다 곱하면 플러스 나오고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A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A 합치면은 마이너스 6A가 딱 나오는 거 확인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했습니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 2 또는 A는 얼마다? 4 나오지. 곱해서 0이 되니까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것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자, 다 했어. 이제 A 대신에 A는 원래 이게 아니라 A는 원래 X-2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마이너스 2를 넘겨. 그러면 얼마? 4. 또 넘겨. 얼마? 6. 이렇게 해서 진짜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뭐 했죠? 복잡한 식은 좀 똑같이 묶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요. 걔를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디로 가는가 하면 83페이지 6번으로 잽싸게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수학을 문제를 풀 때 어려운 학생들 있죠? 선생님 방법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 중3이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막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학은요 우뇌가 아니라 좌뇌예요. 근데 여러분 음악은요 음악을 듣잖아. 그 음악이나 언어는 그 우뇌가 움직여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다가 졸립거나 나른하거나 집중이 안 되지. 놓고 싶지 마. 이럴 때 거기서 나한테 치면 나중에 또 다시 회복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비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음악을 빠른 템포의 음악 있지. 그런 음악을 틀어놔. 그래놓고 수학을 어려운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리듬이 막 나오잖아.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문제가 좀 더 빠르게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진짜 이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끝났어. 그 음악은 우뇌가 하고 있고 수학은 좌뇌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중력이 딱 생기지. 생기면 음악이 안 들린다? 집중력이 좋을수록 음악이 안 들려요. 풀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소리를 살짝 줄여.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공부가 좀 잘 안 되지. 그럼 그때는 소리를 켜. 소리가 크게 들리지. 그러면 그때 이제 음악 가사도 중요하지. 가사가 너는 그만해라. 이런 랩을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이 세뇌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너는 할 수 있다거나 지금부터 꿈을 펼쳐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가사가 이렇게 들리면서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죠. 자, 항상 수학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면서 이제 6번 문제요. 같이 보겠습니다. 6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리고 0에 여러분 이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한근이 p다. 별표를 치시면서 어떤 방정식의 한근이 p 이런 말 나오죠. 선생님이 앞으로 좀 외우면 좋겠다는 것을 remember 해가지고 알자를 딱 붙일게. 명찰을 다룰게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자, 한근이 p 이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x값이 숫자 p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 x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단 얘기지. 그러니까 근이잖아요. 그죠? 이 말 맞죠? 자, 근데 들으면 쉬운데 많은 학생들이 근해 공식 이용하고 인수분해 이용해서 x값을 구하다 보니 한근이 p일 때 p를 넣어준다는 생각을 못해요. 신기하게. 지금 선생님이 먼저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쉽잖아.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emember, 명찰 달았죠? 한근이 p 이런 말 시험 문제에서 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손이 p를 쏙 넣어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p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보면 이번에 2차 방정식 그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0 이것의 한근이 q래. 이것도 역시 한근이 q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넣어주면 맞다 틀리다. 맞죠? 그래서 그것을 넣어주면 어떤 식이 되느냐. 넣어봅니다. q를 시작. 여기다 쓸까요? q의 제곱 마이너스 3q 플러스 1 이퀄 0. 이 식도 역시 맞는 식이 되는 거죠. 응? 자, 이렇게 식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구했는데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2p 제곱 플러스 4p 곱하기요. 3q 제곱 마이너스 9q 플러스 2. 이거의 값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비슷해 보여요? p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만큼이 얼마다? 넘기면은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2배를 해주면은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지? 2배 해주면은 얘가 얼마다? 요만큼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또 이것도요. 비교해 봐봐. 여기다가 3을 곱하면은 이거랑, 그죠? 3 곱하면은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얘 넘기면은 원래 마이너스 1이었다가 3을 곱해주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가 얘야. 그럼 뒤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한근일 때 그 값을 넣어줘서 뭔가 식을 구해놓는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그에 맞춰서 86페이지로 갈게요. 자, 여러분 86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이요. 보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나왔지?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그대로 해서 그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필수예제 2번을 같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한근이, 자, 여러분 이것의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유리수 k 값을 구하라. 자, 이 k가요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동안 어떤 공식화된 개념을 한번 점검할 건데 그게 뭐였는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 많이 봤지? 2차 방정식이야. 여기에서 우리 한번 근의 공식을 다시 한번 x는요. 얼마였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abc가 유리수라면은요. 이 안에서 abc로 이루어져 있지. 이것도 유리수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유리수 값이 이 유리수면은 얘가 4다. 얘가 뭐 3이다. 이래봐. 이러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어때요? 나머지는 똑같고 루트 앞에만 부호가 다른 수가 되는 거야. 근이. 근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근 두 개가요. 하나는 x가 뭐 1 플러스 루트 7이야.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다른 하나의 구는 4 마이너스 루트 5야. 이렇게 루트 아래가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근의 공식을 보아하니 루트 속은 하나야.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를 뿐이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근이 나왔다는 거야. 따라서 요리수일 때 이거는 루트가 살아있던 건 얘 무리수잖아요. 그죠? 자, 무리수, 개수는 유리수. 이런 상태면 자, 여기 봐봐. 숫자는 유리수야. 근데 한 근은 무리수야. 그럼 나머지 다른 근은 어떤 근일까? 이거에 의하면은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잖아. 그치? 근의 공식이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 근을 단번에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진짜 질문은 K를 구하래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 AX의 제곱 다시 한번.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를 더한 것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개를 곱한 것은요. 바로 A분의 C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치? 이러한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두 개를 한번 곱해볼까? 두 개의 근이야. 그래서 두 개를 근을 이렇게 곱해준 거. 자, 이렇게 곱해준 거. 이거죠, 이거. 두 근을 곱해준 거야. 이것은 A분의 C이다. A분의 C. 어떻습니까? A 1이고요. C가 K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1분의 K.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죠? 바로 1이죠. 그래서 K 값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금방 했던 거 나와 있는 계수와 근과의 관계식을 이용해서요. 이 공식을 외우시고 이거를 가지고 쉽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선생님이 지금 말만 잠깐 할 건데요. 88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6번에서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죠. 그치? 이것을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방정식을 처음 본 학생들도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할 때 봐봐. 이것만 근이 만약 근이 3이야. 또 하나는 1이래요. 근이. 그럼 이걸 가지고 나보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쉽게 만드는 거. 1번. 틀이 뭐냐면 x 마이너스 근이야 이게. 근의 자리. x 마이너스 근의 자리입니다. 그치? 봐봐. 근은 이게 0이 되게 하는 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넘기면 근이 나오잖아. 이 자리가 근의 자리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근의 숫자를 알려줬다면 이 자리에 쏙 들어가면 돼요. 또 1은 이 자리에 쏙 들어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이렇게 알려줬다면 넣어서 x-3 예를 들어서 x-1 이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두 번째로 자 그런데 x의 제곱에 개수가 뭐 3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면 걔는 무슨 말이냐 x제곱과 붙어있는 숫자가 3이래요. 이게 개수야 이름이. 그죠? 3x제곱으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양변에 3을 곱해줘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그치? 3을 똑같이 이렇게 곱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얘를 전개하면 3x의 제곱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다면은 양변에 3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한 겁니다. 문제에서 우리한테 근이 뭐다 딱딱 나와준다면 이 틀 잊지 마시고요. 이 틀에다가 근을 쏙쏙 넣어줘. 그러면은 단번에 1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지. 여기다가 문제가 더 원하는 게 x의 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라고 나오면 그 숫자만 양변에 곱해주면 깔끔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은 정말 확실하게 수학이 쉬워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